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은 22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무등홀에서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 활용 방안 시민 참여 교육 영역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박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심포지엄은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 학습자의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습 주제와 학습 환경의 필요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지난해 발간한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 교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장애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연구실장 박유미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장애인 평생교육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받은 한국장애인 평생교육연구소 김두영 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가겠습니다. 평생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총망라한 이러한 교육이다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근데 이러한 광의적인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과 구분이 모호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과도 모호하며 또 평생교육법과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원센터장 송지숙입니다. 사실은 시각장애인 영역하면은 평생교육 하면은 보통 이제 맹학교를 졸업하시고 보통 시각장애인 분들은 대부분 평생교육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서 전국에 한 14곳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서는 뭐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혜 지구라든지 아니면 뭐 점자도서관 대부분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경매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대학교에서 이제 장애 학생들 수업에 수학 통역을 지원하고 있는 수학 통역사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시각장애 우리 발표해 주신 선생님 얘기랑 저희랑 좀 많은 부분이 좀 같은 감각장애니까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요. 그래도 시각장애는 전국에 14개의 복지관, 저희 청각장애인은 전국에 5개밖에 없습니다. 대구, 대전, 서울 2개, 제주도.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평생교육이라는 게 농아인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운 환경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는 농아인 협회에서 그것도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공동 모금의 예산을 딸 수 있고 지자체의 예산을 딸 수 있으면 한 꼭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 기성세대 좀 중년의 나이에 계신 농인과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농인은 같은 나이 다 포함해서 청각장애인인데요. 근데 이 청각 대표를 대문자 대표로 씁니다. 왜냐하면 어떤 농인들이 한국어를 쓸 때를 어떻게 하냐면 다양한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힘듭니다. 네, 발달장애 지적이들은 저희가 마인 제스처,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때는 일반인 강사는 불가능합니다. 농아인 그런 게 있던데 어쨌든 우리 일반인 되는 농아인이 외국에 그냥 저는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의 교육연구사 하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저희 이력으로 보면 저는 6년차 특수교사이고 지금 1년차 이제 교육연구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하고자 하고요. 저희는 이제 시민참여 교육 영역에 대한 이 설명에 덧붙여서 저희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육 같은 얘기죠. 우리가 12년 교육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이면 이게 프로그램이 막 나오고 수업 나오고 찾으시면 부모가 찾지 못한 걸 여러분이 찾게 됩니다.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공급자가 되게 의미 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그 자료집은 평생교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분.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비판적 시각 충분히 많이 공감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이 아닌 평생교육의 개별성, 그러니까 개인의 개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는 많이 흔히 듣기 힘든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내용들이 실제 특수교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 드릴게요. 별 차이 없어요. 그게 저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별 차이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는. 보통 그 사람의 시각의 문제인데, 이게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우선이냐 개인이 우선이냐의 관점일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12년 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그때는 국가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문제가 될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수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연령의 차이도 있고 내용의 욕구라든가 전달 방법에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라든가요,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은 참고로 일반은 이제 9년이지만 특수교육은 15년, 3세에서 17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 의무교육 기간은 이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국가라든가 책임이나 책무성이라든가 지자체 책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일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제에서부터 토론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집중 있게 들어젖어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그 삶의 모습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모습들을 오늘 심포지엄 통해서 또 새롭게 알고 가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지만, 아까 거듭 발제하시면서부터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셨던 것처럼 평생교육이라는 부분들이 개정이 되면서 국토권의 진흥센터까지도 사실은 설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차가 되어져 가는 모습 속에 과연 진흥센터 안에서의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들은 과연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내용면에 좀 고민이 좀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계속교육이라는 말씀도 평생교육 안에 이야기를 했는데, 평생교육 개념 안에는 요람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교육 자체를 다 평생교육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학교의 졸업 이후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평생 주기에 대한 부분들을 평생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단 장애인들은 학령기 이후에 대한 사실은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나 어떤 지역사회에 심지어는 학습관조차도 사실은 없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가장 큰 목적은 소외계층을 같이 교육하고 또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소외계층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장애인 평생교육이 전체 예산 중에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1년에 한 1억 6천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지금 현재 이용섭 시장님께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실
두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거기에다가 장애인 평생 팀을 한 팀을 더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첫째는 구조가 장애인 평생 교육이 한 축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평생 교육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우리 광주에 있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를 조금이나마 단추를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대표로 오기는 했지만 말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제가 아는 한에서만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이번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실 작년에 개소를 하면서 원래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거해서 어떤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제가 됐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과제들이 먼저 이것저것 나와서 수행이 됐던 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점들에 대한 의견이 계속 있어 왔고 저희가 올해 그래서 중기 계획, 중장기 계획은 아니고 중기 계획으로 해서 일단 3년차 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수립을 했고 이제 내년 사업부터는 그 중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조금 연차적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좀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는 기본적으로 개별 각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저희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자료를 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기관에 보급을 해드리는 이런 일들이 좀 주축으로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시험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지를 그 교육기관이 없다 보니까 기능대회나 그리고 지금 공직자 우리 공무원 시험 자체도 다 개별적으로 다 준비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자, 만약에 장애인 평생이 이쪽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 소수이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겨지면 저희들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일자리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 같이 고민해서 네,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